그냥 지나쳤다가 병원에서 늦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해보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증상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증상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거든요. 최근 영국 버밍엄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의료진들이 강조하고 있는 5가지 건강 경고 신호를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에게서 자주 발생하지만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오해에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증상의 위험성과 원인, 정확한 관찰 포인트, 그리고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기준선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겸 또한 각 증상이 어떤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지,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서 이 중 어떤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보세요. 미리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꼭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건강 신호들, 통계가 말하는 현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이상, 징후, 자각률이 겨우 45% 이하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절반도 안 되는 분들만이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자가 오인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으로 넘기시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자꾸 멍하고 대화할 때도 어눌해져서 걱정이에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처럼 초기 증상을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0대 아버지께서 밤에 자꾸 화장실 가는 게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당뇨병 초기였다고 하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조기 발견이 늦어지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고 대처하신 분들은 건강을 훨씬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의사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라고 하는 5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레인 포그, 머릿속 안개의 정체. 첫 번째는 브레인 포그입니다. 영어로 브레인 포그, 즉 뇌에 낀 안개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계속 멍한 느낌이 드는 증상입니다.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하려고 했지? 라는 말을 자주 하시게 되거나 평소 잘 알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브레인 포그의 주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째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어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흔한데 철분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뇌 기능도 함께 둔화됩니다. 셋째는 뇌혈류 문제인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요. 최근에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도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만성 스트레스, 수면 질 저하, 체내 염증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국 버밍엄 대학교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브레인 포그가 체내 염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 절반에게는 염증을 억제하는 약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위약을 투여한 후 뇌의 인지 능력을 측정했어요. 그 결과 체내 염증의 정도가 뇌의 인지 능력 중 경보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보란 새로운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브레인 포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면 공통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오는 영역이에요. 연구를 주도한 제인 레이먼드 박사는 가벼운 체내 염증으로도 두뇌의 인지 능력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레인 포그를 적절한 관리 없이 장기간 방치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즉,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뇌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일 때 주의하셔야 할까요? 관찰하셔야 할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멍한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하루 이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주의하세요. 둘째, 대화 중 단어 누락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평소 잘 쓰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말하려던 내용을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 쉽게 할 수 있던 일들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 쓰기나 TV 리모컨 조작, 휴대폰 사용 등이 갑자기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의하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피로감과 함께 기억력 변화, 무기력감이 동반되고 이런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내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 갑상선 기능, 염증 수치 등을 확인받으실 수 있어요. 브레인 포그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이 뇌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둘째는 규칙적인 운동인데 특히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입니다. 튀긴 음식, 정제설탕, 가공식품은 피하고 항염 효과가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넷째는 스트레스 관리인데 명상이나 톡서,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탈모와 손발톱 변화, 영양 결핍의 신호. 두 번째는 탈모와 손발톱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몸속 영양 상태나 호르몬 변화의 신호일 수 있어요. 탈모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비타민 D 결핍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탈모가 있는 분들에게서 비타민 D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비타민 D는 모발 성장 사이클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핍되면 모발 성장이 방해받습니다. 특히 원형 탈모의 경우 비타민 D 수용체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원형 탈모가 있는 환자에게서 비타민 D 수용체의 생성이 정상인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철분은 모낭을 포함한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건강한 모발의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산소가 모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탈모의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셋째는 아연 결핍입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세포 성장에 필요한 필수 미량 원소인데 모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탈모뿐만 아니라 손발톱도 약해지고 잘 부러지게 돼요. 넷째는 비오틴 비타민 H 결핍입니다. 비오틴은 모발의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해요.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오틴이 결핍되면 피부 염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탈모가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손발톱의 변화도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첫째, 손발톱에 세로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영양 결핍이나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손발톱이 자주 부러지거나 갈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백질, 철분, 아연 부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손발톱이 숟가락처럼 움푹 들어가는 경우는 철분 결핍성 빈혈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손발톱 색깔 변화예요.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지는 것은 빈혈이나 혈액순환 장애를, 노랗게 변하는 것은 간 기능 이상이나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관찰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머리카락이 갑자기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주의하세요. 둘째는 손발톱에 세로줄이 생기거나 잘 부러지는 경우예요. 특히 평소와 다르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손발톱 색깔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분홍빛에서 창백하거나 다른 색으로 변한다면 신호일 수 있어요. 2주 이상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영양 결핍이나 호르몬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피부과나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철분, 아연,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탈모와 손발톱 건강을 위한 영양 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 보충입니다. 하루 5에서 10분 정도 햇볕을 쬐시거나 연어, 우유, 달걀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철분 보충이에요. 붉은 육류, 가금류, 시금치 등 잎채소를 통해 철분을 섭취하시고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연 보충입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렌틸콩 등의 아연이 풍부해요. 넷째는 비오틴 보충인데 대두, 계란 노른자, 견과류, 버섯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탈모와 손발톱 변화는 때로는 갑상선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갑작스럽고 심한 탈모의 경우 스트레스나 약물 부작용, 호르몬 변화 등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후각과 미각의 변화, 뇌 건강의 바로미터. 세 번째는 후각과 미각의 변화입니다.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거나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증상이에요. 이 증상을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각과 미각은 우리 뇌의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후각은 뇌의 변형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뇌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감각 중 하나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박광욱 교수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의 70에서 90%가 후각 저하를 겪는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후각 변화가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보다 수년에서 수십 년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계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 과정에서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파킨슨병 진단을 받기 전부터 음식 냄새나 향수를 잘 맡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매우 많아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는 파킨슨병과 치매의 조기 진단을 위해 후각 검사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각 기능 저하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도 후각 변화가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치매는 주로 기억력 저하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후각 기능 저하가 더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치매예방협회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후각 식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꽃냄새, 과일 냄새 같은 일상적인 냄새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후각과 미각 변화가 모두 심각한 질환의 신호는 아닙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도 많이 알려졌고 단순한 비염이나 부비동염으로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이나 코막힘 같은 명확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후각이나 미각이 변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이런 변화가 뇌 건강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일 때 주의하셔야 할까요? 관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식의 간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거나 짠맛, 단맛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주의하세요. 둘째는 향수나 꽃 냄새 같은 일상적인 냄새를 못 맡는 경우예요. 간단한 자가 진단법으로는 커피 원두나 계피같이 향이 강한 것들을 맡아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셋째는 특별한 활동 없이도 식욕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후각과 미각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감소하게 됩니다. 3일 이상 변화가 지속되면서 식욕 저하가 함께 나타난다면 신경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기나 코막힘 같은 명확한 원인이 없는데도 계속 냄새나 맛을 못 느낀다면 더욱 신속하게 검사 받으셔야 해요. 신경과에서는 후각 검사, 미각 검사와 함께 인지 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뇌 MRI나 도파민 신경세포 기능을 확인하는 특수 검사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증상은 단순한 감기나 코막힘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경우 코막힘 없이도 냄새를 못 맡고 입안에 특별한 이상 없이도 맛을 못 느끼는 특징이 있어요. 후각과 미각 건강을 위한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후각과 미각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둘째는 구강 위생 관리예요. 치아와 잇몸 건강이 미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셋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미각 기능이 떨어지므로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정기적인 뇌활동이에요. 독서, 퍼즐, 새로운 냄새 맡기 연습 등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피부의 갑작스러운 변화, 내부 염증의 외부 신호. 네 번째는 피부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건조함, 붉은 반점, 가려움증 등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예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면서 동시에 내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부 변화가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는 혈액순환, 호르몬 상태, 면역 기능, 영양 상태 등을 모두 반영합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피부가 젊은 사람들보다 얇고 민감해서 작은 내부 변화도 피부로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 피부에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당뇨병 초기에도 피부 변화가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피부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이 바로 피부 건조함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피부에 영양분과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특히 발 부위의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갈라지고 상처가 쉽게 생기는 당뇨병성 족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당뇨병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곰팡이균이나 세균에 의한 피부 감염이 자주 발생해요. 특히 외음부 주변에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당뇨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부에 갑작스럽게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해요. 이는 당뇨병성 피부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주로 다리 부위에 작고 동그란 붉은 반점들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상처나 벌레 물린 자국으로 여기기 쉽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에도 피부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루푸스의 경우 얼굴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생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과 손목 관절 주변의 피부가 붓고 붉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부 변화는 단순히 외부 증상이 아니라 내부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에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 변화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새로운 약물을 시작한 후 2에서 3주 이내에 평소와 다른 피부 변화가 나타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야간 빈뇨, 수면질. 다섯 번째는 야간 빈뇨입니다.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는 증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야간뇨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역시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초기에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장에서 당을 배출하려고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내요. 이 때문에 야간에도 평소보다 훨씬 자주 깨게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30.1%가 당뇨병을 갖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야간 빈뇨를 첫 증상으로 경험한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야간 빈뇨는 단순히 당뇨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 출구를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방광의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하루 8회 이상의 빈뇨와 함께 야간에 2회 이상 깨서 소변을 보는 야간 빈뇨가 특징적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방광염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방광염이 있으면 방광이 과민해져서 소량의 소변만 있어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되어요. 방광염은 여성의 30% 이상이 평생 한 번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낮 동안 충분히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밤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되어요.
심장 질환도 연관이 있습니다. 신부전이 있으면 낮 동안 하체에 고여있던 체액이 밤에 누워있을 때 다시 순환되면서 야간 소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밤에 자주 깨신다면 단순 노화로 넘기지 마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밤에 2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본다면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갈증이 함께 동반되거나 소변량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아졌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야간 빈뇨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낮 시간에 활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오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있어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던 게 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증상 단순한 탈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증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멍함과 기억착오가 자주 발생한다면 치매나 혈관성 인지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탈모나 손톱 변화는 갑상선 질환, 자가면역 질환, 영양결핍의 신호입니다. 셋째, 미각이나 후각이 둔화된다면 아연 결핍, 신경계 질환, 감염의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넷째, 피부의 갑작스러운 변화인 건조함, 붉은 반점, 가려움증은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약물 부작용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째, 야간 빈뇨가 지속된다면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신장 질환 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기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증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면 피부 문제, 인지 기능 저하, 야간 빈뇨가 모두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의 증상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중 한 가지라도 겪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보세요. 이런 증상들은 즉시 응급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준선을 넘을 경우 꼭 검진이 필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때 담당 의사에게 이런 증상들을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가까운 병원에 언제, 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증상이 가벼울 때 미리 관리하는 것과 나중에 합병증이 생겨서 치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